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사회책 58, 59, 60, 61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봤었죠. 그쵸? 국회에서 하는 일 알아봤고, 이번엔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정부 부처를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설명할 순 없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 조사해서 발표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쵸? 국회가 바로 하는 일이 뭐였더라? 마치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 기억나지? 국회에서는 법을 만든다. 이걸 뭐라고 해? 입법이라고 하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그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민식이라는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이런 법안들을 만들었었어요. 민식이법에 여러분 지금 다니는 초등학교에 대부분 차들이 몇 킬로로 다녀야 되죠? 시속 30km로 다녀야 된다는 이런 표지판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 앞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 달려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속, 단속 카메라. 이 카메라도 엄청 비싸답니다.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초록색으로 그치. 그 다음에 도로도 다 보면 색칠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의무화하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과속 카메라 설치하고 그치. 도로를 색칠을 해야 되고 그치. 요런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바로 그런 걸 실제로 설치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정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대통령은 바로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들을 모아서 바로 국무회의라는 걸 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회의하는 곳, 그래서 바로 국무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정부의 주요 정책,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 나라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 각 부의 장관 이런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를 회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요 정책을 심의, 그러니까 회의하는 곳이다. 그래서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회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바로 국무회의라고 한다.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쭉 있는데 하는 말들을 조금씩 보면 대통령이 가장 총책임자가 되겠죠?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은 뭐와 관련된 일을 하냐면 바로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기획재정부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획재정부가 뭐 하는 거야?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킴이를 채용하려면 그치 돈을 늘려줘야겠지. 그래서 예산을 늘리겠다. 기획재정부가 바로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중요하겠죠. 그쵸?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나 보건복지부는 여기서 딱히 할 말은 없잖아요. 그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거는
법안이 없을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있네요. 그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하고 주차시설을 정비하겠다. 말 그대로 도로교통부니까 여기서는 도로와 관련된 일을 직접 수행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횡단보도 밑에 뭐 색칠을 한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뭐 주차 시설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함부로 횡단보도 무단횡단 못하게 펜스 같은 거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한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그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뭐 속도를 빨리 내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 같은 거에 단속을 강화하겠다. 라도 행정안전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단속을 하니까 이 행정안전부에는 누구를 시켜서 단속하겠어요? 경찰이죠. 이 경찰청이 바로 행정안전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는 곳이 바로 국무회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하고 교육받고 있는 교육부,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육부 소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모여서 각자 어떤 일을 할지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무슨 회의? 국무회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국무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러 가지들이 설치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바로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때문에 다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앞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꼭 보면서 이것들을 정부에서 만들었구나 라는 거 한 번만 생각하면 아주 더욱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자, 정부는 그러면 어떤 조직이냐라는 거죠. 자, 정부는 중요하겠죠. 뭐에 따라서 일을 하는 곳일까요? 자, 법에 따라서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부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나라 살림을 맡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법을 정부가 물론 정할 때도 있지만 주로 누가 정한다? 국회에서 이 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여기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부 조직에서 제일 총책임자는 바로 누구다? 바로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나 여러 개의 부, 처, 청, 그리고 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면요. 대통령은 그치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멋있게 말하면 국가 원수. 다른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이런 총리나 이런 사람이랑 만나고 이런 장면. 가끔 TV에 보면 다른 나라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오면 대통령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 대통령은 당연히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 우리 3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죠. 맞아요. 자, 대통령이 원래 일하는 곳은 서울에 있는 바로 이 청와대입니다. 경복궁 뒤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일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하겠다. 용산의 국방부 건물에서 나는 국민과 더 가까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는 교과서에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바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대통령이 그러면 해외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이때 그러면 두 번째 책임자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도와서 각 부를 관리하고, 그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그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하게 된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첫 번째 제일 큰 총책임자는 바로 대통령이고,
그 다음 2번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요, 뭐 헬리콥터를 타거나 이럴 때도 따로 타요. 왜? 대통령이 혹시나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다시 이끌어야 되는 사람 두 번째가 누가 되는 거야?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뭐 진짜 중요한 방금 전에 국무회의 같은 걸 제외하고는 보통 따로 이동하는 것이죠. 보안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 혹시 대통령도 사망하고 국무총리도 만약 사망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임무를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받을지 순번이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선생님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일까요? 5년이고요. 한 번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걸 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하면 누가 뽑아요? 바로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죠. 알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직선제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5년 단임,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되고 나서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할 수가 있는 거야? 바로 국무총리. 그치? 자기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국무총리 임명하는 거야.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누구도 다 임명해. 이 국무총리 밑에 있는 각 부의 이 부의 책임자를 뭐라고 하냐면 장관이라고 불러요. 무슨 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처 무슨 청 이런 거든 장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청 장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문화재청 장, 국세청 장 이런 것들. 근데 장관이 그러니까 이 장보다는 더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원회들도 많이 있어요. 위원회. 이 위원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부르겠죠. 위원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알겠죠? 책임자들 그냥 이렇게 부른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각 부에는 그치 장관과 그 다음 장관 밑에는 차관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대통령은 아까 5년마다 직접 뽑는다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죠. 자, 그러면 정부 조직은 법률에 따라서 그치 새로 만들어지거나 조정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부 조직대로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0년 10월 기준이니까 올해는 이제 바뀔 수도 있겠다고 하네요. 뭐 지금 그래서 뭐 뜨거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뭘 없애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없애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여성가족부, 뭐 공약으로는 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없애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후보자 시절에는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게 진짜로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처들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많은 정부 조직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 다 알려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찾아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랑 좀 관련되어 있는 걸 보시면, 자,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네요. 이 수많은 부 중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 교육과 관련된 걸 할까? 그치, 여기 교육부 돼 있잖아요. 그쵸, 교육부. 그러면 교육부는 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높게 보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총책임자는 뭐라고 부를까? 부는 뭐라고 부른다? 교육부 장관 이렇게 부른다고 했지? 됐죠? 이렇게. 그 다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쵸? 이런 국세청 장.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임시완 맞나? 그 나오는 드라마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드라마가 바로 이 국세청과 관련된 드라마였죠. 그래서 국세청은 뭘 하는 곳일 것 같아요? 바로 세금을 걷는 곳이 국세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또 익숙한 거 뭐가 있어요? 여기 경찰청장, 그치? 그 다음 소방청, 소방서 119 소방대, 소방청, 장, 이런 식으로 정부의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몇 개라도 여러분 검색해보면 금방금방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넘겨서 자, 정부에서 하는 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정부에서 하는 일 뭐일지 한번 대표적인 것들만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정부에서 하는 일, 국민의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한다. 그치? 교육에 관련 일이니까 뭐겠어요? 교육부.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고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또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는 건 바로 교육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여러분 등교가 미루어졌잖아요. 기억나요? 2년 전에. 그쵸? 그래서 3월에 학교 안 나오고 4월 때부터 온라인, 줌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이런 결정을 누가 내리는 거야? 교육부에서 내렸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당연히 우리나라 군대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는 부서는 바로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총책임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져요. 식품은 먹는 거고 의약품은 약이겠죠. 그러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 요거는 안전처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나 이런 걸 다 허가하는 곳이 바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되겠죠. 맞아요. 자, 코로나 백신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를 내줘야지 사람들한테 맞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쵸? 식품의약품 안전처 말고도 뭐가 있었죠? 우리 질병관리청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쵸? 질병관리청 우리 그치 맨날 우리 코로나 때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흰머리 그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 많이 했잖아. 기억나요? 그 흰머리 나신 그 여성분? 그치 그분이 바로 이 질병관리청장.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들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어디 있죠? 아, 여기는 국무총리 밑에 있네요. 그쵸? 이렇게 따로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청. 그치 119 불 끄고 그 다음 환자들을 나르는 바로 소방청.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청. 마찬가지로 소방청장이겠죠? 맞아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부의 기관들이 또 모여서 일하는 곳이 원래는 다 서울에 있었는데 너무 서울에 인구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바로 정부 세종청사라고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고 이곳으로 정부 기관들을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종특별시에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상당수가 많이 내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탐구활동. 자, 여러분이 정부 조직도를 참고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자,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딱 보면 무슨 일을 할지 느낌이 오죠. 첫 번째,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한다. 그런 정책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그렇지? 다른 나라와 어떤 약속을 할지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나라에 혹시 내가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내가 지갑이나 여권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그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뭘까요? 무슨 부일까요? 바로 외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외교부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언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외교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한국전쟁 이후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북한과 교류, 대화 같은 거 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부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쉽죠? 뭐 하는 부서? 통일부. 그치? 통일을 위한 일들을 하는 곳은 통일부.
그 다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는 곳 바로 뭘까요?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밑에 바로 질병관리청이 소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관련된 일을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백신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맞을 거냐, 백신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바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었죠. 그 다음 국토를 개발하는 일을 한다. 말 그대로 땅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국토를 개발하는 일이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국토교통부겠죠.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어요. 국토를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뭘 짓기도 할까요?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쵸? 또 국토니까 바로 뭐도 세우겠어요? 뭐 여러가지 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국토교통부에서 하겠지. 그 다음 교통과 관련된 거니까 뭐도 만들까요? 도로도 만들고, 그치? 아니면 항구, 배를 놓는 항구도 만들고요. 그 다음 비행장, 그치? 공항도 만들어야겠죠? 요런 것들, 뭐 다리를 놓거나 이런 것들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기상을 관측해서 날씨를 알려줘요. 그치? 기상을 관련된 예보를 내리는 곳이 바로 뭘까요? 얼마 전에 드라마 있었죠. 기상청 사람들에서 이 기상청에서 날씨를 예측하는 활동을 합니다. 날씨 우리나라 기상청이 진짜 욕 많이 먹죠. 비 온다고 했다 비 안 오고 이런 적이 많아서. 근데 또 이 기상청 사람들이란 드라마를 보니까 기상청 사람들도 정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자연이라는 게 다 100% 맞추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쵸? 변화무쌍하잖아 날씨라는 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 이런 것도 그 드라마에 보면 잘 나와 있었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이건 뭘까요? 말 그대로 문화재를 관리한 문화재청.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바로 문화재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까지 다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보면서 저 정부에서는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 다음 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질병관리청에서 우리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말아라, 마스크는 뭐 꼭 써야 된다, 그렇지? 그 다음 뭐 밤 9시까지만 영업해라, 밤 10시까지 영업해라, 이런 걸 다 정해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 바로 이런 정부의 하는 일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매일매일 일기예보 나오잖아요. 그 기상청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줘서 우리가 다음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 정부에서 하는 일이 꼭 우리 일상생활과 연관이 많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